도연은 계산기를 내려놓았다. 숫자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몇 번을 다시 두드려도 결과는 같았다. 다음 달 급여, 밀린 외상대금, 은행 이자. 어느 하나라도 놓치면 끝이었다. 회사가 끝나는 건 도연의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느껴졌다. 도연은 원래 이런 상황을 싫어했다. 부탁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건 도연이 가장 피하고 싶었던 모습이었다. 도연은 스스로를 아버지와 다른 사람이라고 믿으며 살아왔다. 아버지는 사업가였다. 아주 오래전엔 잘 나갔고 사람들도 많이 따랐다. 한 번은 큰 실패도 겪었지만 다시 일어섰다. 도연이 어릴 때 기억하는 아버지는 늘 바빴고 늘 전화가 많았고 늘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었다. 현실이 뭔지 아는 사람, 돈의 흐름이 뭔지 아는 사람, 약속이 얼마나 잔인하게 깨지는지 아는 사람. 그래서 도연은 더 억울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보내고 난 뒤 사람이 바뀌어 버린 게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아버지는 사업을 뒤로 물렸다. 그게 은퇴인지 포기인지 내려놓음인지 도연은 아직도 헷갈렸다. 어머니 장례가 끝나고 어느 날부터 아버지 집에는 성경이 눈에 띄게 늘었다.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도 길어졌다. 누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면 아버지는 방법을 말하기보다 마음을 말했고 하나님 안에서라는 말을 앞에 붙였다. 도연은 그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현실에서 멀어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도연의 마음엔 오래 묵은 오해가 있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떠난 뒤 도망친 거다. 아버지는 견딜 수 없어서 종교로 숨은 거다. 그 오해는 한 번도 제대로 꺼내지지 않았지만 도연의 마음속에서 계속 자랐다. 그리고 오늘 도연은 그 아버지에게 가야 했다. 도연의 사업은 한때 잘 됐다. 처음엔 작은 회사였다. 밤낮 없이 뛰었고 거래처를 하나씩 늘렸다. 직원이 2명이 됐고 5명이 됐고 10명이 됐다. 도연은 사무실을 넓혔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마다 내가 해냈다는 생각이 들어왔다. 도연은 아버지를 넘어섰다고 생각했다. 아버지가 신앙으로 말하는 삶이 아니라 현실로 증명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그러다 꺾이기 시작했다. 아주 사소한 균열이었다. 납품 단가가 흔들리고 원가가 오르고 환율이 튀었다. 거래처 한 곳이 결제를 미뤘다. 원래라면 일주일 늦어지는 정도로 끝났을 일이다. 하지만 그 일주일이 한 달이 됐고 그 한 달이 다음 거래처에도 전염됐다. 돈이 제일 무서운 건 한 번 멈추면 연쇄로 무너진다는 거였다. 도연은 그 사실을 머리로 알고 있었지만 몸으로는 처음 겪고 있었다. 도연은 버텼다. 자기 돈을 넣었다. 대출을 늘렸다. 카드론도 알아봤다. 사업가는 버티는 사람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직원들 앞에서는 더 밝게 웃었다. 조금만 참자. 곧 회복된다. 그 말은 직원들을 위한 말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도연 자신을 위한 주문이었다. 밤이 되면 사무실에 혼자 남았다. 불 꺼진 사무실에서 도연은 숫자를 들여다봤다. 어디를 줄여야 하는지,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어떤 선택이 덜 아픈지. 숫자는 냉정했다. 덜 아픈 선택 같은 건 없었다. 처음으로 직원 한 명을 불렀다. 도연은 개인 사정이라는 말로 포장하려 했지만 목이 메었다. 그 직원의 얼굴에서 불안이 보였기 때문이다. 도연은 그날 밤 술을 마셨다. 취하려고 마신 게 아니라 숨 쉬려고 마셨다. 그 후로는 더 빠르게 내려갔다. 은행은 추가 대출을 거절했다. 거래처는 다음 분기를 말했고 협력사는 선결제를 요구했다. 투자를 받으려고 여기저기 PT를 다녔지만 돌아오는 말은 늘 비슷했다. 지금은 시기가 안 좋네요. 도연은 시기라는 말이 너무 싫었다.
그 말은 도연의 노력과 상관없이 세상이 결정한다는 뜻이니까. 결국 월급날이 다가왔다. 도연은 직원들 통장을 떠올렸다. 그들의 집세와 아이 학원비를 떠올렸다. 그 순간 도연은 인정했다.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걸. 그리고 가장 하기 싫었던 선택을 했다. 아버지에게 가는 것. 도연은 아버지 집 앞에서 한참 서 있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손이 무거웠다. 도연에게 이 문은 단순한 문이 아니었다. 내가 졌다는 문이었다. 문이 열렸다. 아버지는 늙어 있었다. 도연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렸다. 자신이 기억하던 카리스마 있는 아버지가 아니었다. 도연은 들어가자마자 말을 쏟아냈다. 사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번만 넘기면 된다던지, 직원들 월급날이 어떤 의미인지. 도연은 돈을 이야기하면서도 사실은 살려달라는 말을 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끝까지 들었다.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다. 그 침묵이 도연을 더 초조하게 만들었다. 도연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번만 도와주시면 반드시 갚겠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시지 않냐고. 아버지도 사업해 보셨잖냐고. 그때 아버지가 성경을 주면서 말했다. 다 읽고 오너라. 도연은 귀를 의심했다. 아버지가 사업가였다는 걸 알고 있는 도연에게 그 말은 더 잔인했다.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기 때문이다. 도연은 말했다. 아버지도 사업하셨잖아요. 그때도 성경 읽어서 직원 월급 줬어요. 지금 저한테 장난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도연을 똑바로 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조건이 아니라 준비라고. 그 한마디가 도연을 폭발시켰다. 지금 나한테 준비가 아니라 돈이 필요하다고. 직원들 월급이 며칠 남았는지 알고 있냐고. 도연은 자신이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소리쳤다. 아버지는 끝까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그 침착함이 도연을 더 미치게 했다. 도연은 결국 가장 아픈 말을 꺼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변한 건 도망 아니냐고. 그렇게 현실에서 빠져버린 사람이 왜 나한테만 신앙을 들이대냐고. 그 말이 집안 공기를 갈랐다. 도연은 말한 순간 후회했지만 멈추지 못했다. 이미 튀어나온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었다. 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짧게 말했다. 도연아, 너는 지금 돈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다. 도연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돈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면 뭐냐고. 도연은 문을 박차고 나왔다. 그날 도연은 다시는 안 온다고 마음먹었다. 아버지가 아니라 그 말에 지고 싶지 않았다. 그날 이후 도연은 정말 혼자가 됐다.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렸지만 돈은 늘 조건이었다. 어떤 사람은 이자를, 어떤 사람은 지분을, 어떤 사람은 도연의 자존심을 요구했다. 도연은 조건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고개를 숙일수록 더 작아졌다. 도연은 계약을 따내려고 새벽부터 뛰었다. 거래처 앞에서 기다리고 회의실에서 웃고 화장실에서 얼굴을 씻었다. 웃는 얼굴로 괜찮다고 말하고 혼자 있을 땐 숨을 몰아쉬었다. 사업은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버티는 체력으로 된다는 걸 도연은 뒤늦게 배웠다. 하지만 체력에도 한계가 있었다. 어느 날 직원 2명이 동시에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그들은 도연을 비난하지 않았다. 더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표님, 저희도 버티고 싶은데 집이 있어서요. 그 말이 도연을 더 무너뜨렸다. 비난이면 차라리 화라도 낼 텐데 이해해버려서 더 아팠다. 그날 밤 도연은 회사에서 혼자 울 뻔했다. 울 수 없어서 창문을 열고 한참을 서 있었다. 바람이 차가웠다. 그때 도연은 생각했다. 아버지가 말한 준비가 뭘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돈이 먼저였다. 그러다 전화 한 통이 왔다.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다. 도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성경을 다 읽고 오너라.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장례식장에서 도연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아버지가 예전에 사업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사람을 도왔는지, 어떤 빚을 대신 갚아줬는지, 어떤 직원의 병원비를 조용히 내줬는지. 도연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수록 낯설었다. 도연이 기억하던 아버지는 강한 사람이었는데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아버지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도연은 한 가지가 걸렸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했던 사업. 그때 아버지는 돈을 벌려고만 하지 않았다. 어머니 치료비 때문에도 아니었다. 오히려 더 많이 나누려고 했다고 했다. 도연은 그 이야기가 이해되지 않았다. 사람은 잃을수록 움켜쥐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장례가 끝나고 변호사가 찾아왔다. 아버지 유언을 전했다. 아버지의 재산 대부분은 사회환원, 복지단체, 장학재단, 교회, 지원기금. 도연 몫은 없었다. 도연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다. 황당했지만 이상하게 분노가 폭발하지는 않았다. 대신 속이 텅 비었다. 역시 아버지답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다. 아버지답다는 게 뭔데? 어머니를 잃고 삶이 바뀌고 결국 아들까지 시험한 그런 아버지? 도연은 집에 돌아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사업은 결국 정리수순으로 들어갔다. 사무실을 정리하고 남은 서류를 버리고 전화번호를 바꾸고 고개를 숙여야 할 사람들에게 마지막 연락을 했다. 도연은 그 모든 과정이 끝나면 마음이 좀 편해질 줄 알았다. 그런데 편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무거웠다. 나는 결국 아버지에게도 지고 사업에게도 진 건가. 며칠이 흘렀다. 집 한쪽 구석에 성경책이 보였다. 아버지가 예전에 건네줬던. 도연은 그 책을 일부러 안 보려고 했는데 그날은 눈이 오래 머물렀다. 마치 책이 도연을 보고 있는 것처럼. 도연은 한참을 바라보다 성경을 집어들었다. 처음엔 그저 확인하고 싶었다. 아버지가 왜 그걸 읽으라고 했는지. 도연은 끝까지 읽어볼 생각이었다. 오기로 시작한 일이었다. 첫날 글자는 머리로만 지나갔다. 둘째 날 도연은 이상하게 밤에 덜 불안했다. 셋째 날 도연은 사업 생각이 잠깐 멈춘 자신을 발견했다. 도연은 그게 낯설었다. 불안이 멈춘 게 아니라 불안이 조금 물러난 느낌이었다. 며칠이 지나자 도연은 읽는 속도가 빨라졌다. 처음엔 설교처럼 느껴졌던 문장들이 어느 순간 사람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넘어지고 후회하고 다시 세우고 또 무너지고. 도연은 자신이 읽고 있는 게 종교책이 아니라 버티는 법에 대한 기록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도연은 어릴 때 어머니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아빠는 내가 힘들어도 바로 돈을 주는 사람이 아니야. 버틸 수 있는지 먼저 보려는 사람이야. 도연은 그 말이 싫었다. 그땐 그게 사랑이 아니라 통제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도연은 처음으로 생각했다. 혹시 아버지가 그 말을 했던 건 통제가 아니라 두려움이었을까? 내가 돈으로 널 살려버리면 너는 돈이 없을 때마다 죽을 거다. 아버지는 그걸 겪어본 사람일지도 모른다. 사업가였던 아버지는 돈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 돈이 사람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너무 많이 봤을 것이다. 도연은 성경을 끝까지 읽었다.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려는 순간 책 안쪽에서 종이 한 장이 떨어졌다. 도연은 종이를 주워들었다. 아버지의 글씨였다. 도연은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다. 그 글씨는
도연이 기억하던 결정을 내리던 아버지의 글씨였다. 빠르고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글씨. 종이에는 재산 내역이 적혀 있었다. 사회환원과는 별도로 아들 몫으로 남겨둔 재산. 도연이 생각했던 없다가 아니었다. 숨겨둔 것이었다. 기다린 것이었다. 그리고 아래에 짧은 메모가 있었다. 아들아, 사업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단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어려움도 잘 견뎌낼 수 있을 거야. 항상 하나님 안에서 결정하고 행동해라. 도연은 그 문장을 읽고 다시 읽었다. 이 문장은 종교인의 훈계가 아니었다. 사업을 해본 사람이, 무너져 본 사람이, 다시 일어난 사람이 아들에게 남긴 말이었다. 도연은 그제야 깨달았다. 아버지가 그날 성경을 읽고 오라고 한 건 돈을 안 주려는 말이 아니라 돈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잃지 않게 하려는 말이었다는 걸. 그리고 도연은 또 하나를 알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가 신앙에 들어간 건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을 끝까지 겪고도 무너지지 않기 위해 붙잡은 마지막 손잡이였다는 걸. 도연은 성경을 끌어안고 앉았다. 처음엔 눈물이 안 났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도연은 돈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었다. 사업이 망해서 우는 것도 아니었다. 아버지에게 한 말이 떠올랐다. 도망쳤다고 했던 말, 현실을 모른다고 소리쳤던 말, 그 모든 말이 이제는 도연의 목을 조였다. 도연은 속으로 말했다. 아버지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도연은 그날 처음으로 버틴다는 게 무엇인지 알았다. 버티는 건 돈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지키는 거라는 걸. 도연은 눈물을 닦고 종이를 다시 접었다. 그리고 조용히 처음으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돈을 위해 살지 않겠다고. 돈이 있어도 없어도 내 결정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고. 성경 마지막 페이지가 덮였다. 그 순간 도연은 이상하게 숨이 쉬어졌다. 아버지가 없는데도 아버지가 옆에 있는 것 같았다.